장군에게 보내는 죄송해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거잖아요. 주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것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 주도성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이거 했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됐네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게 이제 개인의 승리, 이게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있는 7가지 습관이에요. 첫 번째가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세 가지가 개인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승리. 이거는 이제 상호 의존성이고, 7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쇄신하라. 우리 정서진 사장님이 이제 그룹방에서 그런 말씀, 양날에 도끼 갈아야 된다는 게 이게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제 이건데, 자신의 삶을 하고 개인의 비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당신의 의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의식을 방 한쪽 천장 구석에 올려놓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투사해 보도록 노력하라. 이제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느끼고 있는 기분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현재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던 거, 당신이 방금 체험했던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 또는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 부른다. 자아의식, 제가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자아의식.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4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죠. 자아의식.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대대로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기분 그 자체도 아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 자체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한다. 자아의식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이행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다. 이제 사회적 거울,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은, 만일 자기 자신에 관한 견해가 오로지 사회적 반영, 즉 현 사회의 패러다임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인식, 그리고 그들의 패러다임에서 오는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관점은 마치 요술거울에 미친 반사물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전적 결정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게 이렇다라고 그냥 결론 지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심리적 결정론, 세 번째가 환경적 결정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결정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그 왜 개한테 파브른가? 개한테 먹이 주면은 개가 종을 치고 먹이를 주면은 침을 막 흘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먹이는 안 줘도 이게 방울만 흔들면은 종소리만 내도 침을 흘리는 거. 그러니까 자극을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이게 어 주도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전적 심리적 환경, 자기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이 넓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건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freedom to choose. 이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는 있다. 자유가. 그런데 이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그 다음에 독립의지, 자유의지,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간이 있다. 공간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 돼야 된다. 주도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래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며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영향력의 원이 있고 관심의 원이 있어요.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중국에서 홍수가 났대.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기아로 굶어 죽고 있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뭐 이명박 씨가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관심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장님들 잘 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술 먹을 때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관심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연예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얘기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만 얘기해.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향력의 원은 뭐예요? 영향력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라의 경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스스로 개인의 경제는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영향력을 갖다가 영향력 원 안에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들을 초이스하신 거예요. 독서 미팅? 우리 그룹원이 뭐 보통 지금 뭐 한성주 그룹장님 뭐 다 그룹 뭐 몇백 명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의 원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텔레비 보지 마세요. 그 연예인들 밥 먹는 거 보지 마세요. 연예인들 애 키우는 거 보지 마세요. 연예인들 낚시하는 거 보지 마세요. 뭐 그걸 왜 봐요,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게 내 앞으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영향력의 원에 있는 것들을 계속 초이스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뭐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커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했지만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로한 장교를 배우고 있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영향력 원 안에 있는 것들을 해나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인 에너지가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대와 결의.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원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기대적인 것인지 결의적인 것인지를 알아보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원에 관심의 원에 속해 있는지 영향력 원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관심의 원은 기대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남편이 좀 더 무던한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말을 잘 듣는다면 만일 내가 학위를 가졌다면 이런 거. 하지만 이에 반해 영향력의 원은 결의적인 표현으로 차 있죠.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더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나는 좀 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나는 12월까지 PT를 마감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 갖고 획득해낼 수 있는 것들. 이게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좀 더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결의의 결의적인 표현들은 내적 성품과 결의에 맞춘다. 내적 성품과. 자, 또 하나.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큰 문제다. 외부의 것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외부의 그러니까 외부의 것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게 아니다. 이때의 변화의 패러다임은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향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기 이전에 반드시 외적인 것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죠.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여 변화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여기 스티븐 코비 7가지 습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도성이란 단어는 요즘 경영학 문헌에서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주도성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을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은 스스로의 삶의 주도성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주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이라고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책임감, 책임이 나왔으니까 책임감, responsibility, 책임감이란 말을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주도적인 사람은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잘들 듣고 계시나요?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은 단순히 솔선수범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지? 우리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이렇게 무엇인가 좀 더 이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을 것이고, 또 저도 이제 이거 뭐 몇 장 안 되는 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아까 정소진 그룹장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 그래서 사무실에 있어 했더니 사무실에서 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들고 있었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 학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책을 보면서 너무 아는 게 없다. 내가 이게 정말 너무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고, 내가 정말 그룹장으로서 내 진짜 공부 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동영상 하나 보면서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리더십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네.
어, 동영상 좋죠. 다들 음소거 하세요, 이제. 동영상 좋죠. 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어린 왕자에 나오잖아요. 제가 어린 왕자 책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막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 리더로서 어떻게 파트너 사장님들을 인파워먼트 해줘야 될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방법론은 어차피 유튜브에 다 있고, 리더 사장님들이 늘 사업 설명하고, 리더 사장님들이 늘 보상 플랜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퍼펙트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초이스하는 사장님들, 그걸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장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깨우고, 그러니까 영혼을 울려서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것들이 사장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독서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오늘 이제 28명 들어와 계신데 우리 여기에 280명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제 다 모두가 모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CL이 뭐야, 뭐 SCL, GCL 챔피언 다 가 계실 거예요. 그런 날까지 한번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학습하고 배우고 살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 같이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할 책이 그 성공의 법칙,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인데, 정소진 사장님이 막 카톡 보내서 책 잘못 온 줄 알았대요. 100개가 와가지고. 예, 책 두꺼워요. 예, 두꺼운데, 되게 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폴레옹 힐이 그 성공 철학을 집대성하신 분인데, 나폴레옹 힐이 대학교 학보사 기자였을 때 그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요. 그래서 카네기를 만나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너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그리고 인터뷰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성공 철학을 집대성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한 20년 걸릴 것 같고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나폴레옹 힐이 예스를 한 거예요. 예스를 했는데 얼마 만에 예스를 했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너 말고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가 처음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스를 한 것을.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20년 동안 앤드류 카네기가 추천해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서 그 책을 쓰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리면서 나폴레옹 힐이 예스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가 다 배워서 집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성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성공할 것이다. 굉장히 나폴레옹 힐이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고 해서 실제로 그 책을 쓰는 20년 동안 나폴레옹 힐은 정말 힘든 시기를 너무너무 많이 보냈는데 버텨내서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에 남을 책을 쓰신 거죠. 그래서 책이 두껍긴 하지만 20년 걸려서 쓴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